네, 방금 소개받은 멘텍 이진현입니다. 이 시간대가 가장 졸기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35분만 견뎌주시면 이 시간 끝나고 맛있는 커피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IT 개발과 운영의 자동화를 통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극복할 거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두 고객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그림은요,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당히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워라밸, 사회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생산성 어떻게 보도할 거냐, 노동시간 40시간, 최대 52시간을 어떻게 준수하느냐. 자,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IT계는 이거 충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우리를 빼달라. 뭐 이런 요청들을 있고 있었었죠. 자, 그러면 과연 야근 없는 IT가 정말 가능한가? 이거 정말 꿈인가?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 현재 지금 개발자를 뽑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딱 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조건 이런 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칼퇴근, 야근 없음, 개발자가 이렇게 해놨더니 그러니까 질문이 올 거잖아요, 그죠? 가장 많은 질문이 정말 야근 없냐, 정말 칼퇴근이냐, 이거를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은 연봉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이 IT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워라밸을 준수하며 노동시간 40시간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꿈의 IT 문화를 만들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IT가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되었길래 IT계는 야근 없는 게 꿈이냐, 우리가 왜 지레진작으로 그렇게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터넷을 보시면 자판기의 진실이라는 이런 그림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안쪽으로 대한민국의 IT는 자판기의 진실처럼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웃고 그런 그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앞단에서 동전만 넣으면 놀이기구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백단에서 열심히 아저씨가 페달질을 밟고 있는 거죠. 현재 개발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페달질 열심히 잘하면 겉으로는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페달질을 잘하시는 분과 잘 못하시는 분들의 역량 차이로 인해서 똑같은 기기를 가지고서 품질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탈피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개념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소프트웨어 기반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그 다음에 모더나이제이션, 현대화. 여기 오늘 주제는 또 아자일 엔터프라이즈예요, 그죠? 자, 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거냐.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있고 우리의 지향점은 이제 앞으로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세션을 통해서 두 고객의 사례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컨테이너를 통해서, 요즘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앞전에 베스핀 글로벌의 성우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컨테이너를 통해서 어떻게 개발과 실습 환경의 생산성을 자동화를 통해서 극대화하는지, 이 사례를 성균관대학교에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중부발전소에서는 재해복구와 모의훈련의 자동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 향상을 꾀했는지, 생산성을 극대화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정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컨테이너를 통한 생산성 극대화, 이 사례를 성균관대학교 송상학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상학 교수님. 성균관대학교의 송상혁입니다. 보통 이런 데서는 사례를 기업에서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대학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학교에서 그 수많은 그 인재를 양성을 하는데 앞서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어떻게 컨테이너 플랫폼을 가지고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나름대로 괜찮은 학교입니다. 스카이 뭐 얘기하시지만 IT 쪽에서는 그래도
성균관대학교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굉장히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소프트웨어 직군, 소프트웨어 학과라는 걸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서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지금 그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 인력,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인정을 많이 못 받아서 그 높은 점수의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를 만들면서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그 4년 전액 장학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그 들어오자마자 중국 연수시키고 1년 지나고 나면 미국 연수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50명을 뽑았더니 상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위 0.5%의 학생들이 몰려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인재들을 만들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라는 사업을 만들게 되면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한 학년에 150명의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를 합쳐진 소프트웨어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IT 인재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좋은 인재를 많이 뽑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현장하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소통을 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실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실습 공간이 솔직히 그렇게 넉넉하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습 공간이라는 데가 좀 노후된 장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교의 실습 장비는 이 데스크탑과 모니터가 있는 이 컴퓨터 실습실에서 대부분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실습실 자체가 좀 오래돼서 최근 환경을 실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노트북보다 못한 그런 데스크탑 환경에서 이 실습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실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습 시간을 다 커버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좀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실질적인 데스크탑 환경도 그렇지만 서버 환경에 대한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상화를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가상화는 어느 누군가가 학생들에게 가상화의 버추얼 머신을 제공하고 나중에 또 회수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실습할 동안에는 되는데 다시 집에 가서 그 환경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그 가상 환경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전산실, 실습실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게 의외로 학생들의 이런 환경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또 그런 이미지를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개발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설치를 해서 개발 환경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실습이 힘든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상 관리를 하고 버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했던 거에서 좀 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 환경을 계속 저희가 쓰고는 있는데 이 가상 환경 자체도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실습 환경으로 컨테이너 기반 실습 환경을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컨테이너 기반으로 좀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실습실을 벗어나서 개발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만 접속이 되면 접속된 환경에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제가 실습하는 경우에는 70명의 학생을 지금
동시에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건 아마 일반 대학에서는 뭐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보통 실습실이 맥시멈 한 40명 정도가 맥시멈이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40대인데 아시지만 평균 4, 5대는 잘 안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한 보통 30명에서 35명이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제공이 되는데 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실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상 관리도 쉽게 됐었고 그 다음에 물리 서버 하나당 지금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에 보통 5대? 뭐 많아야 7, 8대 제공을 하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인 물리 서버 하나당 20에서 30개의 컨테이너 기반으로 학생들이 접근해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로 재미없으시죠? 재미없어도 되는데 지금 좀 색다른 거는 이런 시도 자체가 크게 시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는 여러분들과 이 컨테이너를 통해 가지고 실제 좀 더 나은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게 좀 중요한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이 컨테이너 환경을 개발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의 사정상 이런 개발이 별로 쉽지 않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는 교수님은 저와 같은 경우에는 랩을 가지고 있지만 랩에서 이런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조교나 학생들을 운영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보처리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실제 학교의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집중되어 있지 이런 학생들의 실습 환경을 제공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개발보다는 솔루션 도입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런 솔루션 도입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제 이게 개발 요소들이라 이걸 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루션을 도입을 하려다 보니까 좀 이슈가 된 게 학교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남들 안 한 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게 연구는 남들이 안 한 걸 하는데 이런 시스템 도입이나 뭐 이런 거는 다 된 거 도입하려고 이상하죠. 연구는 새로운 거 하는데 쓰는 거는 검증된 거를 좀 바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례가 그러니까 VM 기반의 실습 환경한 사례는 있었는데 컨테이너 기반으로 한 실습한 사례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막 뜨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안해했었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비용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환경이 초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용을 들여서 협력을 해서 도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또 이 대학이라는 데도 예산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도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런 이슈를 산학 프로젝트라고 지금 저희 대학과 함께 협업을 하는 기업이 함께 프로젝트화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런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난 기업이 제가 여기 쓰게 된 멘테액이라는 기업을 만나게 됐고요. 초기에 만난 것은 이런 솔루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산업 프로젝트로 멘테액에 학생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실습을 할 수 있는 현장 실습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기업이 멘테액이었습니다. 근데 그 멘테액에 하는 일과 거기에서 이제 보니까 사내에서 데브옵스에 대한 일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개발 환경에 대한 그런 연구 부서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산학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런 컨테이너 기반 개발 환경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같이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된 게 멘텍에서 지금 개발하게 된 어퍼디언이라는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이 어퍼디언 컨테이너 솔루션을 가지고 지금 40여 개 되는 컨테이너 서비스의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이라는 게 대부분 뭐 C 개발, 자바 개발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은 다양한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수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업을 하고 있냐면은 저는 저 오픈소스 쪽 관련된 실습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실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환경을 구축하고 거기에 코드를 만들어서 실제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컨트리뷰트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다양한 환경의 개발 환경이 필요했거든요. 그런 학생이 지금 현재 70명이나 있는데 이 환경을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런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내용들을 카탈로그화해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카탈로그를 활용하고 있고요. 개발 환경에 대한 할당도 굉장히 쉽게 되었고 지금 저희가 보유한 서버가 3대 정도 있는데 이 3대를 가지고 120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동시에 구축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공한 것만 쓰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필요시에는 외부 더버 허브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그런 게 원래 아코디언에서 기본적인 다 제공을 하긴 하지만 이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쓸 때는 좀 바뀌는 해야 됩니다. 이미지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기존의 아코디언은 대부분의 제공하는 이 이미지를 쓰는데 큰 무리 없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구축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개발 환경, 이 인프라라는 게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이 많은 학생들한테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서버 집적도가 거의 40배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서버 예전보다 많이 싸졌는데 내부에서 사실은 초기에는 뭘 했었었냐면은 학교에서 실습을 하려면 외부의 클라우드 쪽에서 공짜로 쓰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아마존에도 제공하고요. 애저도 제공을 하고 IBM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면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학생들이 의외로 좀 헤비하게 쓰는 학생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돈을 내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내부에서 좀 이렇게 이런 개발형의 인프라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개발을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보통신처에서 제공을 할 때는 그냥 제공만 하고 관리를 안 해주든지 아니면 저희 조교가 활용을 할 때는 조교가 70명의 개발 환경을 이게 관리하려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많이 줄여줬고요. 이미지도 저희가 표준화된 이미지를 쓰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적어졌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 관련된 부분을 많이 하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오픈소스 관련된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환경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향후 확산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확산이 얼마큼 빨리 될지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봐야 되고요. 지금 기존의 국산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컨테이너하기 위한 준비들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뭐 실습을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환경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기존 레가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컨테이너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대학교 내에 지금 데브옵스 기반의 클라우드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학교 내에서는 클라우드보다는 가상화 부분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화 전환이 되면 추후에 컨테이너 쪽으로 빠르게 전환돼서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학사나 이런 도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의 활용이 기대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정보처리처 쪽의 이슈라서 제가
추천은 드리고 좋은 환경으로 참고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발표는 마치고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강의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원활하게 실습을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이 컨테이너 환경을 통해서 많이 활용되고 그로 인해서 좋은 인재들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의 기업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중고발전 정보공학팀에서 근무하는 김유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세미나 발표하는 게 처음이라서 상당히 많이 떨리는데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발표하신 그 전문가분들이 아니고요.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 후기를 말씀드린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해복구 모의훈련 자동화 시스템을 왜 도입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회사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전시는 이제 한국전력공사고요. 2001년도에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의해서 이제 화력발전 5개 회사와 원자력 한수원 1개 회사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11년도에 시장형 공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한전과 완전히 분리된 공공회사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도인데요. 한 2,600명 정도의 인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 회사다 보니까 좀 그 비중이 있는데 전체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한 8.2% 정도 발전을 하고 있고요. 주된 그 연료는 유연탄하고 LNG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사업이나 해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회사 소개를 마치고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생활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 또 각 사업소들이 국가 보안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좀 데이터 센터 운영이 굉장히 중요성이 있고 또 통신망도 좀 안정성을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원래 저희가 서울 삼성동에 구축이 돼 있었는데 지방 공기업 이전이 2015년도에 이제 저희가 보령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서 서울 화력발전소에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해놓고 본사는 이제 보령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더니 이 사업소 지금 보령이라든가 인천, 서천, 세종에 있는 사업소 사람들이 본사를 경유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시스템을 사용을 하다 보니 좀 불편한 점이 많고 관리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청주의 DR센터라고 해서 구축해서 운영이 돼 있었는데 이게 관리나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 작년에 본사 데이터 센터로 통합 구축하는 사업을 제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이제 서울에 있던 모든 데이터 센터 설비, 서버, 네트워크, 장비를 다 이전을 하고요. 서울화력본부에 원래 쓰던 데이터 센터를 DR센터로 전환을 해서 각 사업소에서 본사와 1대1 매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유사시에 본사가 서비스를 못하면 이제 서울 DR센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설계로 전체 바꾸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한 가장 큰 목표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이제 노후화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강화가 첫 번째 목표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DR 센터가 청주에 있었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재해복구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 센터를 좀 더 실효성 있게 확보를 하자라는 그 두 가지 목적으로 했었는데요. 일단 인프라 강화 쪽에서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백업 모든 장비를 다 신규로 구축하면서 어느 정도 인프라 강화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도 했고 내진 적용도 하면서 데이터 센터는 인프라 쪽은 구축을 잘 하였고요.
두 번째 문제가 제2복구 센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거였는데 일단 서울 DR 센터에다가 구축을 기존에 운영하던 서버들을 이용해서 구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기존의 DR 센터에서 이제 좀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청주에서 이제 DR 센터 운영을 할 때는 15개 정보 시스템을 이제 제2복구 센터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소프트웨어 기반 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소프트웨어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DR 가동을 위해서 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좀 사전에 준비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모의 훈련 이전에 한 2주일 정도 데이터가 잘 넘어갔는지 싱크도 확인을 했어야 됐고, 그 모의 훈련 같은 경우 할 때 약 20-30명 정도가 그 시스템 담당별로 대기를 해서 각 서비스를 다 이동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복구 선언을 한 이후로 복구를 하기까지 4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제 지금 DR 센터 구축을 할 때는 서울에다가 27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때 이제 스토리지 기반의 하드웨어 복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복제 대상이 되는 시스템들을 모두 다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하고 자료들을 그 스토리지를 스토리지 투 스토리지로 하드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걸 바꾸면서 이제 자동화 솔루션, 그 MDRM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좀 더 이 많은 20-30명, 사실 20-30명도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많은 그 대기를 해야 되는 걸 좀 자동화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해서 그 세미나를 다니다 보니 그런 솔루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내에서 내부적으로 좀 회의를 거쳐서 이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해서 함께 이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시스템도 근데 제2복구 시스템에 이제 이렇게 동기화를 해주는 작업은 사전 작업은 필요합니다. 자동화를 사람들이 서비스를 내리고 올리는 거를 어느 정도 자동화해주는 개념이지 이거를 뭐 완전 자동화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서버 네트워크 담당자 한 5명, 6명 정도만 남아서 제2복구 모의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시스템 목록인데요. 여기 파란색 표시한 부분들이 죄송합니다. 파란색 표시한 부분들이 이제 그 제2복구 대상이 되는 시스템들입니다. 요거는 뭐 회사 규모별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많다 적다 뭐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정보 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이라는 거를 해서 그 운영 성과별로 이제 상위, 그러니까 운영 필요성이 높은 상위 25개 시스템을 정해서 이렇게 제2복구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2복구 저희가 모의 훈련을 1년에 4번 하는데 이러한 절차들에 의해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데이터 복제도 확인하고 뭐 시스템 가동하고 DBMS 가동하고 앱 가동하고 제2복구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절차들을 많이 좀 겪으셨을 텐데 이번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사실 요 하얀색 부분은 다 자동화를 이루었고요. 요 지금 VM 같은 경우만 일부 서비스를 사용자가 관리자가 직접 올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요 노란색 부분과 그리고 제2복구가 완전히 완료된 이후에 사용자 서비스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DNS를 실제로 이렇게 각 프로세스별로 업무들이 이렇게 진행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도식화돼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쭉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X표가 뜨면은 이게 이제 오류가 생긴 거거든요. 오류가 생기면 그 오류 사항 메시지까지 나오고 이렇게 뭐 화면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오류 사항인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류를 해결한 다음에 뭐 재시도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절차는 일단 완료된 것으로 고친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모든 프로세스가 완료되면은 이제 그 제2복구가 서비스가 다 넘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일단 도입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화면 보셨듯이
그동안은 재해복구 담당자들도 재해복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좀 알고 싶어서 아까 그 도표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이런 그 위에 분들한테 이제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운영이 됩니다.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었는데 담당자도 제대로 모르고 시스템 담당자들은 각 자기 시스템들만 절차를 알기 때문에 그게 되게 어려웠는데 이게 가시화가 되면서 각 시스템별 단계별 기동 여부를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오류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업무 편리성이 그래도 제고가 되었는데 다양한 위젯이라고는 하지만 아까 보시는 화면만으로도 충분히 대시보드만으로도 편리성을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업무 효율성도 향상이 되었는데요. 원래 한 30명 정도 대기를 하던 인력들이 다 이제 대기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요. 2주 전에부터 데이터 싱크 맞추는 작업 이런 작업들도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쪽에서는 효과가 좋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는 그 시점에 이 자동화 솔루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문제 없이 잘 적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재해복구 솔루션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을 검토하는 다른 회사 분들이라면 먼저 어떤 환경인지 그리고 또 회사에서 그런 니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면 이 자동화 솔루션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